네, 다음으로는 비상관이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없는 것이 그것이 이제 독립은 아니다라는 게 되겠고요. 일단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두 개의 확률 변수들 간에 영향을 서로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y를 관측한 사실이 x의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면은 x와 y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x의 디스트리뷰션과 y의 디스트리뷰션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 분포는 각각의 마지널 확률 분포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 변수가 독립이면은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독립이 되면은 그때 이제 코베리언스도 0이고요. 코릴레이션도 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코베리언스는 x와 y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얘는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x 마이너스 expectation x가 되겠고요. 이거에 곱하기 y 마이너스 expectation 이제 y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쓸 수가 있었죠. 다른 형태로 이제 2의 x, y 그리고 expectation x의 이제 expectation y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expectation의 정의에 따라서 얘를 우리가 적분 기호를 써가지고 PDF 형식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F와 적분을 이용해서 고쳐 쓸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expectation은 x와 y에 대해서 우리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인 x, y의 PDF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었고 뒤쪽에도 이제 적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px, dx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적분 y, p, y, dy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중앙에 있는 얘가 이제 결합 확률 분포가 독립이잖아요. 이제 독립인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다시 고쳐서 쓰게 되면은 어, 얘 위에 있는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px랑 py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x와 y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얘만 따로 떼서 써보면은 적분 x p x의 dx 곱하기 이제 적분 y p y의 dy로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랑 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의 결과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독립인 경우에는 0이 됩니다. 근데 코릴레이션은 이제 분자의 코베리언스가 있으니까 코릴레이션도 0이 되겠죠. 그래서 독립하면은 이제 uncorrelated 돼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true인데요. 근데 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코릴레이션이 0이다 라고 해서 인디펜던트하다 라는 것은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이제 얘가 되는데요. x가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pdf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중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뽑아져 나오는 그런 확률 변수이고요. 그리고 y는 x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거의 완벽하게 독립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y는 x에 완전하게 종속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선형적으로가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y는 x에 대해서 종속이지만 코릴레이션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0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할 때 이제 xy의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2의 xy 마이너스 expectation x, expectation y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xy를 다시 쓰면은 이제 x 세제곱이 되겠죠. expectation x 세제곱 마이너스 이제 expectation x랑 이제 expectation x 제곱이 이제 되겠죠. 이때 이제 expectation x 같은 경우 우리가 x의 평균값이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0을 곱하는 거니까 없어지고 expectation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다시 써보면은 이제 적분 기호를 이용을 해서 이제
x의 이제 세제곱을 적분한 거 얘랑 이제 같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거랑 같기 때문에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4분의 1에 대해서 이제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얘를 계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0이 4분의 x 4제곱에 대해서 얘를 계산한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뒤에 것도 0이고요. 얘도 이제 0이라서 결국 코베리언스가 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종속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코베리언스랑 코릴레이션이 0이 나오는 상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인디펜던트 하면은 독립이면은 코릴레이션이 없다. 이것은 사실인데요. 반대로 이제 코릴레이션이 없다. 근데 그 사실이 이제 인디펜던트이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없다라고 해서 코릴레이션이 0이다라고 해서 인디펜던트하다라고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훈을 주는데요. 단순히 상관 계수만 보고 두 변수 사이에 독립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캐터 플롯 같은 것을 그려서 데이터의 이제 어떤 분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이제 통계학 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관측을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0.8이나 0.9 정도의 이제 상관관계를 관측을 하면 이게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쉽게 내려버리는데요.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뭐 x가 y에 영향을 줬다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그리고 강력 범죄율이 되는데요. 실제로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강력 범죄율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굉장히 이제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름에는 강력 범죄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둘 다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둘 다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본다면은 아이스크림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혹은 반대로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사 먹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명백하게 잘못된 결론이고요. 이런 종류의 오류를 우리가 허위 상관관계 혹은 의사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이 없는 두 변수가 제3의 요인 혹은 우연 때문에 상관관계를 보이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아이스크림과 범죄에 의해서 이런 허위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숨겨진 공통 원인이 둘 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숨겨진 공통 원인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있고요. 이 날씨에 영향을 받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그리고 범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는 당연하게 아이스크림 판매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외출하게 되겠고요. 또한 강력 범죄율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날씨가 더우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알코올 섭취가 늘어난다라는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인과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범죄율과 또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날씨라는 공통 원인이 아이스크림 판매량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범죄율이 올라가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두 개는 이제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고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공통된 원인에 따라서 어떤 두 개의 변수가 동시에 같은 영향을 받을 때 그때 그 두 개의 변수 사이에는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겠죠.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 범죄에 영향을 준다든지 범죄가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예시가 이제 출생률과 황새의 수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황새도 늘어난다라고 이제 하는 데이터가 관측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뭐 일부 이제 유럽의 약간 전래 동화 이런 거에서 황새가 아기를 물어다 준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상관관계가 어떤 것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냐면은 이제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제 음식의 풍부함 이런 것에 이제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이제 이 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증가하면 출생률도 증가하고 황새의 수도 이제 증가하게 되겠고요. 또한 이제 어떤 음식의 어떤 정도, 음식의 이제 풍부함 정도가 늘어나면 출생률에도 영향을 주고 황새의 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통된 원인에서 파생된 두 개의 변수가 상관관계가 이제 높게 나타나는데, 근데 그렇게 관측됐다고 해서 그게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항상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가능한 모든 설명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슨의 역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슨의 역설은 여러 그룹의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경향 같은 것들이 그룹들을 합쳤을 때 사라지거나 역전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는요, 우리가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두 개의 변수인 세팔 위스랑 세팔 랭스를 이제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고 걔네들끼리의 이제 리니어 모델을 피팅해서 상관관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죠. 상관관계가 없거나 약간 마이너스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종별로 세 개의 아이리스 데이터 종별로 분리해서 본다면은 사실은 각각의 종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세팔이라는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위스가 넓으면 랭스가 넓은 것도 이제 어찌 보면 당연할 텐데, 근데 그게 종별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는 이 당연한 현상이 관측이 되지만 합쳐서 모든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관측을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잘 관측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심슨의 역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떤 히든 팩터, 여기서는 이제 종이 됐었죠. 이런 히든 팩터를 관측을 못한 상태에서 데이터만 놓고 데이터로만 이제 상관관계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숨겨진 변수나 그룹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단변량 가우시안 분포를 봤는데요. 근데 단변량 가우시안 분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는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한 가우시안 분포에 해당이 되는데, 이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연속 랜덤 변수가 있을 때 그네들끼리의 관계를 보는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사실 단변량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랑 정확하게 똑같은데요. 이제 수학적으로 간편하고, 그리고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그 관측되는 현상이랑 일치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챕터에서 봤었던 중심 극한 정리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자연계의 현상들이 관측을 했을 때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 때문이다. 정확히 중심극한 정리가 그것을 증명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로 해석을 하면은 자연계에 있는 많은 현상들을 모델링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의 정의부터 보면은 아래와 같이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y가 1차원이 아니라 y가 이제 벡터가 되겠고요. d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샘플당 d개의 변수가 관측이 된 것이죠. y1부터 yd까지 관측이 된 것이고, 그 이 변수들끼리의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그리고 싶다. 이게 바로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것의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오른쪽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여기서 시그마가 있는데 바로 시그마는 앞에서 봤었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일변수 단변량 가우시안 분포에서 어떤 분산이 있었던 자리에 시그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원래 이제 분산은 없었긴 하지만 이제 원래 이제
y-뮤의 제곱이 있던 자리는 이런 식으로 뭔가 벡터와 매트릭스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래 표준 편차가 있던 자리가 이제 공분산 행렬의 어떤 행렬식으로 대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식인데요. 이제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y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싶은 벡터, 보고 싶은 그 변수들의 집합인 벡터가 되겠고요. d개의 변수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뮤도 벡터인데요. 뮤는 각각의 y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뮤도 벡터인데 뮤1부터 뮤d까지 있겠죠. 그래서 뮤1은 그 y1만 놓고 봤을 때 y1이 이제 샘플들마다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계산한 거가 되겠고요. 뮤d도 같은 원리로 여러 개의 샘플에 대해서 yd에 대해서 평균을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 같은 경우는 공분산 행렬이 되겠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그 약간 절대값 같은 기호는 행렬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형대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행렬식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절대값 기호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 이제 스칼라가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값의 의미가 되겠고 안에 집합이 들어가면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안에 행렬이 들어가면은 행렬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에 대한 행렬식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y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각각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게 되겠고요. 사실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앞에를 트랜스포즈 시키고 곱하게 되면은 이제 시그마가 없다라고만 계산을 하면은 그냥 이제 제곱이랑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곱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중간에 보면은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분산 행렬이 일종의 그 거리를 계산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평균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이제 해당한 값이 나타날 확률이 낮아지는 형태로 계산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원래 단변량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랑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y의 이 익스펙테이션 y 곱하기 y 트랜스포즈의 익스펙테이션은 우리가 시그마랑 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분모에 있는 여기 분모에 있는 애만 이제 따로 z라고 쓰게 되면은요. 얘를 이제 z라고 놓게 되면은 이 z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면은 적분을 했을 때 합이 1이 되도록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단변량 가우시안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PDF를 적분했을 때 1이 되도록 보장하는 어떤 상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행렬식이 있는데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행렬식에 루트를 취한 것이 있습니다. 이 행렬식을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취한다라는 의미는 행렬식이 이제 결국에 이 시그마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봤을 때 그때 이제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행렬식은 결과적으로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어떤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행렬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안에 있는 숫자들이 크면은 이제 행렬식도 커지게 될 테니까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이제 행렬식이 숫자가 커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이 크다, 디터미넌트가 크다라는 것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데이터의 분포가 넓게 퍼져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작으면 그 분포가 좁게 모여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그때 얘를 코릴레이션과 함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코릴레이션은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루트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에 이제 코베리언스 x1, x2였잖아요. 코베리언스 x1, x2를 이제 시그마 1, 2라고
이제 시그마 1, 2의 제곱이라고 이제 쓰게 되면은 얘를 다시 써보면 이제 시그마 1 곱하기 시그마 2 그리고 시그마 1,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사실 얘랑 시그마 1, 2랑 곱해주게 되면 이제 분모가 없어지니까 사실 얘가 되겠죠. 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랑 일치하는 것을 이제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차원 가우시안 분포를 시각화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2차원 가우시안 밀도를 이제 3차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원 가우시안은 이렇게 2차원 그래프에 나타냈었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고 이때 x1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y가 있었습니다. y가 바로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뭐 0에 1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y가 이제 얘의 아웃풋 값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었죠. 그래서 여기에 그려지는 이 수치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0과 1의 그 PDF이고 PDF는 앞에서 봤었던 뭐 2파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익스펙테이션 어쩌고로 이제 계산되는 단변량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2차원 그래프로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변수가 두 개 있을 때 x1, x2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x1, x2에 대한 것, 즉 이제 x1, x2를 그냥 x라고 쓰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3차원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x1 차원이 있고요, x2 차원이 있고 이 결과 PDF 차원이 있을 때 이것을 3차원으로 이제 높이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이고 얘는 이제 서로 독립인 경우인데 이제 그 분산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얘도 이제 독립인데 분산이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제 그 코베리언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x1, x2 사이에 코베리언스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얘는 코베리언스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가 다른 상황이다. 즉 이제 서로의 분산이 다른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축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그 평행한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XY 축에 대해서 약간 원형 형태로 이제 모아 올라가는 이런 식의 형태는 우리가 둘 다 이제 독립이고 이제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은, 즉 이제 분산도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양쪽 x1, x2 축에 대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올라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2차원의 투영을 시켜가지고 등고선 형태로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x1 축, x2 축에 대해서 2차원으로 등고선 형태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린 게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고요. 똑같은 ABC 상황에 대해서 등고선 형태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치를 가지고 이제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낮은 수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화를 해서 표현할 때는 3차원이나 2차원을 통해서 변수가 두 개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앞에 나왔던 이제 A, B, C 경우에 대한 애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시그마가 이제 D 곱하기 D 차원이죠. 그때 파라미터 개수를 세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이아고널 얘네들이 이제 각각의 분산, 각각의 데이터의 자기 자신 분산이 되겠고, 그리고 코베리언스 애들이 여기 이제 각각 써 있겠죠. 그리고 사실 얘네랑 이제 위에 있는 애들이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라미터 개수는 이 아래쪽의 삼각형 얘네만 이제 세볼 수가 있습니다. 걔네만 세면 이제 D 곱하기 D 플러스 1 나누기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수치들을 정해주면은 우리가 그 가우시안 분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B번의 경우에 대해서 앞선 그림에 이제 B번의 경우는 이제 다이아고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각각의 코베리언스는 0인데 자기 자신의 분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분산이 이제 서로 다른 경우였었죠. 그때는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시그마가 이제 대각선 수치는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뭐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0.5도 될 수 있고요. 뭐 8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의 수치는 서로 이제 다른 분산이고 나머지 수치들이 다 0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베리언스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x1과 x2의 코베리언스도 0, 뭐 x1과 x3의 코베리언스도 0. 그래서 다이아고널 엔트리만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서 이제 이때에는 얘네들이 이제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총 다이아고널 엔트리는 D개이기 때문에 D개의 파라미터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만 숫자를 결정을 해주면 그 가우시안 분포를 그릴 수가 있다.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C번은 우리가 분산이 모두 다 같은 경우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 시그마 매트릭스는 우리가 1번 변수의 분산과 2번 변수의 분산 얘네들이 이제 같은 경우고요. 또한 이제 2번 변수의 분산과 3번 변수의 분산도 이제 다 같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제 시그마라고 적으면은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은 그냥 이제 시그마 제곱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D 차원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이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라미터 개수는 한 개고 시그마 한 개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ABC에 대한 경우가 앞에서 봤었던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